예, 안녕하십니까. 엑셀 연구소입니다. 엑셀 연구소.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별명이 엑셀 도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엑셀 도사 채널에는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 내용을 올리지 못하고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엑셀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엑셀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느냐 하면은 엑셀 매크로에 대해서, 엑셀 매크로, 엑셀 VB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셀 매크로, 엑셀 VBA. 그러면은 먼저 이 매크로가 뭐냐? 매크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들 계속 매일매일 어떤 반복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엑셀 어떤 그 작업을 할 때에 뭐 자르고 붙이고 그다음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모아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 매크로는 아니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매크로라 하는데, 보통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계속 이제 똑같은 작업 반복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매크로는 반복을 하게도 만들 수 있고, 반복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크로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엑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매크로의 도구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4.0 엑셀 4.0 매크로가 있고요. 엑셀 매크로 4.0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옛날에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런 방법인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VB가 비주얼 베이직이 엑셀의 매크로 도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VBA가 물론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90년도 초반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약간 이제 뭐 2000년 한 30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VBA가 나온 지가 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VBA는 또 뭐냐? 비주얼 베이직을 이야기하는데, 비주얼 베이직을 이야기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 놓은,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A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APP,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 놓은 비주얼 베이직을 그것을 VB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BA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엑셀도 있지만은 파워포인트에도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 같은 곳에서도 이 VBA가 있고요. 코렐 드로우에도 VB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내어놓은 그 프로그램들에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에는 거의 다 VBA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토캐드나, 그리고 이제 코렐드로 같은 데도 VBA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대한 설명을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VBA가 어디 있느냐, 비주얼 베이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개발 도구 탭에 보면은 개발 도구 탭이 지금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개발 도구 탭이 있죠. 그래서 이 개발 도구 탭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화면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일에 가셔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개발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개발 도구라는 것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발 도구라는 것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어,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이렇게 그 개발 도구 탭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누르면은 비주얼 베이직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첫 번째 매크로 기록기를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크로 기록기. 그래서 매크로 기록기, 오늘은 매크로 기록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시트를 하나를 추가하고, 밑에 보면 플러스 기호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트 추가하고 난 다음에 A1에서 E7까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테두리를 만드는 거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버튼이나 여기 있는 이 버튼이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이나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면에 매크로 1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매크로 2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크로 1로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서 바로 가기 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여기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부터 이제 작동하는 동작하는 모든 것들은 매크로 기록기에 그대로 매크로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는 제가 시트를 하나 추가한다 했죠. 그래서 시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서 시트 추가하고, 그 다음에 A1부터 해서 E7까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면 테두리가 있죠. 여기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지하는 것은 개발도구 탭에 가서 중지하셔도 되지만은 밑에 있는 여기 중지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중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비주얼 베이직은 왼쪽 Alt 키와 F12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Alt 키와 F12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개발 도구 탭에 와서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시든지 이렇게 하면은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보면 밑에 보면 모듈이라고 한글로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영어로 모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모듈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화면은 지금 현재 저희 화면과 동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화면은 지금 현재 화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글씨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제 검은색 화면이 저희가 편해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설정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방금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시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트를 추가를 했죠. 두 번째는 여기에
A1에서 E7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선택한 데에 대한 테두리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자,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줄은 sheets add, after active she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active sheet라는 것은 활성화된 현재 시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트가 아까는 어디였느냐면 여기에 이것이 현재 시트였어요. 그런데 after 요거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after active sheet,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 그 다음에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eet add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range A1에서 E7을 select 했다는 거죠. select 하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 하고, 그 다음에 selection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selection이라는 것은 여기에 선택된 부분,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range A1에서 E7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했던 작업은 그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테두리. 여기에서 홈에서 여기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이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borders라는 것은 테두리를 이야기합니다. 테두리를 이야기하는데 엑셀 다이어고널 다운 그래 되어 있어요. 이 다이어고널 다운 이것이 뭐냐면 대각선을 이야기합니다. 대각선이 있는데 내려오는 대각선이 있고 올라가는 대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각선의 라인 스타일을 없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대각선의 라인 스타일을 없도록 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필요합니다. 지워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ion.borders.excel 엣지 레프트가 뭐냐? 자, 엣지 레프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엣지 레프트라는 것은 셀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 선을 이야기합니다. 엣지 레프트. 자, 엣지 레프트. 자, 엣지 레프트에 대해서 라인 스타일은 엑셀 컨티뉴어스. 그러면은 라인 스타일은 실선으로 그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인덱스. 컬러는 우리 안 줬거든요. 컬러 인덱스 필요 없고 틴트 앤드 쉐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무늬 있죠. 무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의 스타일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엑셀 씬으로 보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까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까지. 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엣지 탑이에요. 엣지 탑은 위에를 이야기합니다. 위줄. 여기 윗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바텀, 엣지 라이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엣지 탑.
엣지 탑에 대한 것도 여기 있는 것을 이거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엣지 바텀이죠. 엣지 바텀도 마찬가지고 밑에입니다. 셀의 아랫줄, 그 다음에 셀의 오른쪽 줄 이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엑셀 인사이드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엑셀 인사이드 버티컬 셀이 하나일 때가 아니고 셀이 여러 개일 때 여기에 보시면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줄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인사이드 버티컬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 있죠. 가로줄 요것들이 그래서 인사이드 허리즌털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티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요놈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엣지 레프트 왼쪽과 그리고 상단과 그리고 바닥과 그리고 밑에 그리고 오른쪽과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선 세로선 그리고 안에 있는 선 가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더스라는 보더스라는 이 개체 안에 보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이 6가지가 함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자, 보면은 자, 우선은 위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강의인데도 여러분들 좀 복잡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없애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셀렉션점 여기 안에 앞에 보면 셀렉션점 보더스점 요것들이 여기서 요까지가 계속해서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요렇게 반복이 될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이제 하는 이게 뭐냐면은 위드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드문 안에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요것이 앞에 계속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코드를 간략하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셀렉션이라는 부분은 이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엣지 레프트, 엣지 탑, 엣지 바텀, 그 다음에 엣지 라이트, 그 다음에 인사이드 버티컬, 인사이드 허리즌털 이거 전부 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뭐냐? 보더스입니다. 보더스. 그래서 보더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보더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보더스 점 라인 스타일 이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한 줄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을 일일이 세분을 했지 않았습니까? 엣지, 레프트, 탑, 바텀, 라이트, 버티컬, 허리즌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때는 보더스 점이라고 하면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들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고 셀렉션 요까지 남는데 셀렉션은 여기 있는 요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A1에서 레인지 A1에서 E7까지 그래서 셀렉트 이게 필요가 없고 셀렉션도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인지
이 A1에서 E7.borders.linestyle equal excel continuous 실선으로 해라. 그러면 이것으로 이 코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그 매크로 기록기가 이것을 너무 구체화해서 너무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없애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업스트로피로 해가지고 되는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주석이라고 해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방금 저 매크로 이거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그 매크로가 이 두 줄로 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더스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컬러가 뭐냐면 우리 컬러 같은 거 지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동작을 했던 것은 요 두 동작이었어요. 자, 먼저 딱 이제 세 동작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 동작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딱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트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A1에서 E7까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데에 대한 이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테두리를 실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두리 부분은 셀렉트하고 이렇게 또 일일이 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뭐뭐점 바로 셀렉트 할 필요 없이 그 셀들에게 뭐 이렇게 그 테두리를 입혀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꼭 셀렉트해서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위 부분들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딱 두 줄로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내리고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개발 도구에 보면은 매크로라고 있어요. 매크로를 Alt F8로 되어 있는데요. Alt F8. 매크로 하면 매크로 1이 여기가 이제 기록된 매크로 1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크로 1을 실행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롭게 만들어졌죠.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그래서 또 실행.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매크로 부분을 또 이제 떻게 하느냐 하면 버튼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래서 버튼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이렇게 Alt F8 누르게 되면은 매크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행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보면은 매크로에 보면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 있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러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것은 F8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F8로 시작을 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트 7까지 만들어져 있죠. 자, 요것이 지금 현재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실행할 부분입니다. 이제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시트 8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8을 눌러줍니다. F8을 눌러주면은 F8 시트 8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1에서 E7 아까는 셀렉트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셀렉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하는 부분을 뺐으니까 바로 그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8을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그려주죠.
자, 그래서 F8 누르면 이게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매크로가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처음 시간인데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